IT본부입니다. IT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알기 쉽게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게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아까 잠깐 앞부분에서 오늘 IT본부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또 트럼프가 붙는다. 네. 그래서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벌써 이 영상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네. 얘기했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나오는 네. 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니까 일단 본인이 정치 광고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인 공화당에서 이제 반대하는 걸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올렸냐면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퍼뜨린 거예요. 내용을 보면 좀 암울하고 어두운 막 배경이 나오고 조 바이든 연임이 미국을 뭐 실업, 전쟁, 국제 갈등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런 의도를 표현하고 또 이 타이틀이 만약 역대 가장 힘없는 대통령이 재당선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힘없다는 얘기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는 뜻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네. 중의적 표현인가 보죠? 네, 중의적인 것 같습니다. 야, 저 사진이 네. 잠깐 저도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옆에는 해리스 부통령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웃고 있는 모습 밑에 말른 대로 역대 가장 힘없는 대통령이 재당선된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쓴 것이고요. 근데 이게 영상이 화제가 되는 게 이 내용도 내용일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를 모델로 쓰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죠. 그럼 저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온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공화당 관계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100% 우리가 생성형 이미지로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실제 우리가 뭐 화면을 찍거나 그 사람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롬프트로 예를 들면은 이제 텍스트로 쓰는 겁니다. 텍스트로 예를 들면은 뭐 웃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아니면 어두운 미국의 환경 이렇게 해서 컷컷이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 이미지만 다 붙여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드전이나 난리 같은 이런 이 툴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AI를 갖고 다양한 전략 영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이런 정치 슬로건이나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니까 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든 내용이든 이런 거를 굳이 허락 안 받고도 막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다른 방송 앵커 시절에 AI 앵커를 등장시켜서 화제가 그렇죠.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 얼굴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만 쓰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계속 나돌아다닌다. 네. 그것도 비방하는 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일 포인트는 말씀하신 그거는 어쨌든 그 기자님께서 어쨌든 처음에 찍어야 되잖아요. 찍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를 치면 그 비슷한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때 그냥 생성,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낸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이고 찍어서 그쵸.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입모양과 표정을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이제 다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면 그쵸.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이 여기저기 있는 걸 다 긁어 모아갖고 어차피 그쵸. 맞춰서 쓴다. 네, 뭐 예를 들면 웃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이러면은 그냥 바로 그게 몇 초 안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런 거 슬라이드 몇 개 모아서 영상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뭐 가짜 뉴스가 얼마든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대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물론이죠. 특히나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는 뭐 우리가 이 시간에 몇 번 다룬 챗GPT 같은 거에다가 상황을 주면 기사처럼 아주 잘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 전날. 예를 들면은 뭔가 실제로 뭔가 선거 직전 뭐 내년 10월 이럴 때 되면은 AI를 갖고 뭐 허위 정보 쏟아질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이거가 진짜이냐 하는 이미지들도 막 뒤에 붙으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유권자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치와 관련돼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쓰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선거에 대한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의 정책을 뭐 예를 들면 30대들에게 쉽게 설명해줘 이러면 아주 그런 맥락을 잘 써주거든요. 네, 혹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타겟팅된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 이런 거에서는 아주 잘 만들어주고 관련된 청사진도 이미지로 아주 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것보다는 그죠? 만약에 마지막 날에 뭔가 전날에 뭔가 이런 걸 만들면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것들을 계속 쏟아낼 수 있으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2008년이나 2012년이 예전에 뭐 페이스북이나 SNS 선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은 AI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AI로 내 얼굴을 만들어 쓰더라도 네. 그 초상권은 일단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네. 그건 일반인들의 얘기고 이런 정치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막상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면 제가 만들 때 그게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걸 갖고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작권이 아직까지 무저작권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제가 변상욱 기자님의 이미지를 쓰면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변상욱 기자님 비슷한 얼굴을 그냥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두 사람 관계가 네. 제가 김덕진 소장한테 이 챗 GPT 배웠습니다. 강좌를 찾아가서 예, 맞습니다. 그때 솜씨를 보니까 이야 그럼 김 소장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는데요 이제. 요즘에 열심히 바쁘게 정말 쉴 틈 없이 다니고 있는데 이야. 그게 그럴 수밖에 아니 없는 근데 게. 이제 너무 어두운 얘기인데 긍정적인 건 없어요.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것도 충분히 많죠. 예를 들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 수많은 광고 콘텐츠나 상상력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해외에서 유명한 명품 청바지 회사가 이 청바지라고 하는 개념을 미래적으로 만든다면 무엇이 될까라는 걸 이 프롬프트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주인이 입을 만한 청바지, 우리가 뭐 2032년에 입을 만한 청바지 이랬더니 기존에 없었던 청바지 디자인을 30개 이상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실제 런웨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추상화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그려주는 이런 쪽에 쓰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걸 갖고 또 뭐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가 해리포터의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실제 이 브랜드 자체가 약간 옷 자체가 좀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해리포터 시리즈에 있는 캐릭터들이 만약에 우리의 옷을 입은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성형으로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목소리를 해리포터 연기를 했었던 그 해리포터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의 목소리를 또 비슷하게 생성형으로 가져와서 입모양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해리포터의 캐릭터인데 옷은 요즘에 최첨단의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광고처럼 바이럴이 도는 뭐 이런 형태들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의류 브랜드마다 해리포터를 다 내세워서 우리 옷을 입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짤방 중에 하나는 이제 대선 아까 말 정치인들 예를 들면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옷을 입는다면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제조, 마케팅 이쪽은 그렇다 치지만 언론들도 이걸 만약에 마음껏 활용할 수만 있게 된다면 이야, 이게 뭐 큰일이죠. 직업적인 변화가 상당히 크겠는데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일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한 지난달에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쨌든 법정에 출두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니까 뭔가 이렇게 포토라인을 세우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언론들이 궁금한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잡혀간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갖고 미드저니한테 그려보라고 시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뭔가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이미지, 혹은 뭔가 정말 깜빵에 들어가서 뭔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지난달에 막 그러니까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거 진짜냐 아니냐 할 정도로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은 것이죠. 구미가 확 당기네요. 왜냐하면 법정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취재진도. 그러면 그때 그 법정에서 판사가 마지막 그 판결문을 읽고 앞에 있는 피고인이 막 고개를 푹 떨구거나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그 모습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전혀 못 하거든요. 나와서 그냥 사파로 일러스트로 그냥 전하는데 그냥 이제 AI를 가지고 자, 그때의 표정을 갖다 한번 연기를 다 시키면은 판사님들의 표정도 연기하고 검사의 표정, 변호인의 표정, 피고인의 표정도 다 연기하고. 야.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 갔다 오셨으면 그 생동감의 글에 나올 거잖아요. 그 글 문장을 그대로 이런 생성의 AI한테 주면 그 표정 그대로를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취재를 했으니까 텍스트는 있습니다. 텍스트는 쭉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검사는 이렇게 받아쳤어. 그러면 그 표정들을 다 살려서 동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아니면 웹툰 형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컨텐츠라는 게 끝도 없이 그렇게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컨텐츠 자체도
이제 텍스트를 써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취재를 안 가고 예를 들면 뭐 지금 법원에서 누구랑 누구의 판결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아주 인터넷에서 유명한 법소설 기반으로 네가 한 50페이지 뭐 예를 들면은 뭐 2페이지 분량으로 써줘. 그럼 써주거든요. 예. 그럼 그 써준 거를 갖고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애매해지는 이런 상황도 지금 충분히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가능하다.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얼마나 발전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야, 되게 불안해. 근데 아까 우리 시작이 네,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을 시작했는데 네네네. 그동안에 경험한 바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의 스타일은 우헤헤헤 깔깔깔 하면서 오히려 즐기거나 또 장난칠 만한 스타일인데 네. 아까 힘없고 약한 대통령으로 찍혀버린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글쎄요 가치관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일단은 이 지금 이번에 영상이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 4월 5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돼서 과학기술 자문단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이 위험한 기술일 순 있지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AI가 질병이나 기후 변화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땐 도움이 돼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결국 긍정적으로 하려면 빅테크 기업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출시하기 전에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발언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예.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이 AI로 인해서 정신 건강을 해치는 등 오호. 제품 사용 규율을 철저히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영상 보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 보고 본인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빠른데라고 하면서 이제 말했던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이런 어떤 빅테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은 이런 뭐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찾아봐가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 와봐라고 명령을 해서 결국 우리는 그걸 생성형이라고 이름을 합니다만은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제일 이게? 이 많은 기술 변화의 핵심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원래 영국에 있는 조그마한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게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려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예. 그거를 사람들이 어떤 사진이나 이걸 올 때 텍스트를 쓰잖아요. 그거를 갖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왔을 때 이런 비슷한 류의 그림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들 때 수십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가 본인들이 10억 이상을 써가지고 만든 데이터를 모두가 쓸 수 있게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아주 의미 있는 게 AI의 민주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니까 그걸 갖고 지금 업그레이드 하니까 개인들도 이렇게 정교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좀 뭐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네. 이게 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올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미 그 정도 왔고요.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 앱들에서 뭔가 기사를 만들거나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서비스에서 키워드만 치면 이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게 접근성이 갑자기 높아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주는 게 제가 오늘 뭐까지 원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노래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부른 노래 A 가수가 부른 걸 B 가수가 아무렇지 않게 변화해서 부른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그게 방송국에 있는 저작권에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누구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못 틀어주셨는데 예. 이제 그런 빠른 변화들이 뭐 어렵게 뭐 내년 내후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실이 네. 드라마보다도 더 빨리 발전하면 이게 참 헷갈립니다. 네. 헷갈리는데 아무튼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